단돈 1만 원. 당신의 인간관계는 과연 이 국밥 한 그릇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수천억 원의 계약서나 화려한 스펙으로 상대를 평가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재무제표가 아닌 밥값 계산대 앞 그 찰나의 순간을 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30년 지기 친구를 고작 1영혼의 밥값 문제로 영원히 손절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을 인류로 만든 저의 단단한 내공과 마인드셋, 그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닌 바로 이 사소한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뼈아픈 팩트 폭행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호의를 권리처럼 누리는 가짜 친구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냉혹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기생하는 가짜들을 정리하고 진정한 관계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을 끄집어내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학벌 혹은 겉으로 보이는 매너를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지갑을 여는 순간을 봅니다. 그 짧은 찰나의 태도 속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인생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함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돌변하여 이빨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관계 기생충이라 부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여성 CEO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업계에서는 꽤나 성공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넓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면 그녀는 언제나 당연하다는 듯이 먼저 계산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런 그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능력 있다, 멋지다, 대인배다. 친구들의 칭찬에 그녀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찐부자의 여유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관계의 온도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의 모임이었습니다. 화제는 새로 생긴 고급 오마카세 식당으로 모아졌습니다. 1인당 식대가 무려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용돈에 버금가는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야, 거기 진짜 맛있대.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예약도 힘들고.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이번엔 그냥 늘 가던 곳으로 하자. 국밥이나 먹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마치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농담조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야, 걱정 마. 우리에겐 언니가 있잖아. 어차피 언니가 법인카드로 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언니 회사 잘 나간다며. 이 정도는 껌값이잖아. 그 한마디의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갑을 열어야 하는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그저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하고 깔깔거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지불해온 그 수많은 밥값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고마움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구나. 나의 호의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 그리고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렸구나. 차가운 깨달음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주는 물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겪었던 수많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삼성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리더가 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조직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은 서서히 사라지고 인정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당연함이라는 차가운 공기가 조직을 감싸는 순간 조직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은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 CEO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호구처럼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 누군가가 계산대 앞에서 쭈뼛거리며 이번엔 누가 내냐는 눈빛을 보낼 때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네. 우리도 이제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자. 각자 먹은 건 각자 내는 게 좋겠어. 엠빵으로 하자. 그 태연한 한마디에 친구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돈을 못 받게 된 채권자들처럼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사람이 변했다. 돈 좀 벌더니 치사해졌다. 부자가 더 무섭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단단한 멘탈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돈은 줄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상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갔고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는 몇몇 사람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손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가지치기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영화 속 명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좋은 사람만 남기고 싶다면, 인생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싶다면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 냉정하고 정확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지나치게 정확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영의 최전선에서 정확함을 최고의 신조라고 굳게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먼지 티끌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초격차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데이터는 언제나 냉정하며 효율은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비즈니스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정확한 계산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통감했습니다. 여기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김 부장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김 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정확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서류들이 오차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관계는 그의 책상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식사를 해도 카페를 가도 계산은 언제나 철저하게 이론 단위까지 나누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9영원, 자네는 된장찌개니까 8영원, 내가 1영원 더 낼게.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자네가 사는데 저번 커피가 4,500원이었고 이번 커피는 5영원이니까 자네가 500원 손해네. 그럼 내가 지금 500원 줄게. 계좌 불러봐. 모임의 회계를 맡았을 때도 그는 단 10원의 오차도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그런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김 부장은 깔끔해 믿음직스러워 확실한 사람이야. 그의 정확함은 신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의 칼같은 정확함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현금이 없어서 잠시 후에 계좌 이체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10일 500원 보내줘. 혹시 타행 이체라 수수료 나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보내야 해. 나중에 정산할 때 복잡해지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끌벅적했던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 정밀한 계산은 신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와의 식사 자리는 더 이상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아니라 불편한 정산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일은 잘하지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그와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 그는 분명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공평을 지킨다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함께 일하는 동료를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하 직원의 장점이나 노력의 과정 혹은 개인적인 사정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실적이라는 차가운 숫자만이 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팀은 언제나 장부상으로는 높은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동료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내가 10원을 더 받으려면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했습니다.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재들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리자들을 볼 때마다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결국 곁에 남는 법이라고. 정확함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없으면 관계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돈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여유입니다. 1영혼 100원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김 부장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눈앞에 100원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판을 봅니다. 관계에서 계산기가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 신뢰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보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낼게. 나중에 네가 잘 되면 그때 맛있는 거 사. 그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처세술의 핵심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기만 했던 팀보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움직였던 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계산의 여백,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확함은 신뢰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배려야말로 신뢰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미라클 모닝을 하고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갓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갓생은 혼자만의 성취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 점수입니다. 식사를 나눌 때조차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한 끼의 작은 여유가 평생의 인연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이 텅 비게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김 부장처럼 10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에 갇혀 실속 없는 관계를 붙들고 존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을 재설정하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관계의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감정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의를 권리로 아는 뻔뻔한 사람과 10원 한 장까지 계산하는 피곤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교묘한 부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이 그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정도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돈을 무기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람을 부리는 것에 능숙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밥값을 먼저 내고 술값을 계산하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찬사를 보냅니다. 역시 금수저는 다르다. 통이 크다. 정말 좋은 형님이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친절 뒤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소위 말하는 찐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박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와인을 시키고 가장 좋은 골프장을 예약하며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도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박 대표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린다며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사는 행위, 돈을 내는 행위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권력 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박 대표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거하게 술을 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야, 김 부장, 지난번에 내가 술 산 거 기억하지? 오늘 이 자리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회사랑 진행하는 프로젝트 네가 좀 알아서 잘 처리해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친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이율의 이자가 붙은 사채와도 같은 빚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냈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려 했고 친구들의 의사를 무시했으며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하수인 취급을 했습니다. 누군가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그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섭섭하다 진짜.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순식간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아주 악질적인 처세술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하는 사람은 서서히 멘탈갑의 자세를 잃고
무너집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스로를 그저 돈 많은 친구의 비위를 맞추는 존재로 비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가 없는 호의를 지나치게 베푼다면, 그리고 그 호의를 담보로 여러분의 시간이나 자존심을 요구한다면 그 즉시 그 돈을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관계가 껄끄러워질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리더, 진짜 승부사는 자신의 공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샀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해라. 이런 저급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것은 거래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리더십은 공석은 말하지 않고 마음만 남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에게 기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수가 가진 내공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돈을 미끼로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고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십시오. 그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그까짓 밥 한 끼, 술 한 잔보다 훨씬 더 비싸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달콤한 사탕을 받아 먹으며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굶을지언정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슬프고도 가슴 아픈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앞서 말한 경우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주고받는 마음의 온도가 다른 관계, 감정의 비대칭이 극심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다른 한쪽은 허공에 매달려 발버둥 쳐야 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너무 가벼우면 무거운 쪽은 땅에 박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 비슷한 무게로 균형을 맞추며 즐겁게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힘겹게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죽을 끓여서 문 앞에 걸어두고 몸에 좋다는 약을 지어 보내며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걱정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의 가족조차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이번에는 그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전날 밤 그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자니 밀려오는 공포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내일 수술 들어가. 조금 무섭다. 네가 기도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 그녀가 바란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야. 힘내. 수술 잘 될 거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이 쏟았던 정성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 돌아온 답장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답장은 고작 한 줄이었습니다. 아, 진짜 나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 수술 잘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그 짧고 건조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멍하니 꺼져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과 정성과 진심이 저 사람에게는 그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구나. 그 차가운 깨달음은 수술에 대한 공포보다 더 끔찍하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가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자.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관계 속에도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주는 사람, 기부와 받는 사람, 테이커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헌신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시작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당신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적 불균형이 지속되면 한쪽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번아웃이 오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진심을 퍼내다가 말라 죽고 한 사람은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그 벽은 소리 없이 자라나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아무리 소리쳐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단단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 곳에서는 절대 신뢰가 자라날 수 없다. 기업도, 가족도, 우정도 모두 똑같습니다. 관계의 수명은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주고받는 마음의 밸런스에 달려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모릅니다. 주는 사람이 그 온도를 얼마나 세심하게 맞추고 있었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한때 뜨거웠던 관계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 여성은 결국 수술 후 그 친구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도 답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내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 때문에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이상 깨진 독에 물을 붓지 마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독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그 독을 버려야 합니다. 억지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공부하고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갓생을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시간에 차라리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관계의 적정 온도는 39도입니다. 체온인 36.5도보다 아주 조금 더 따뜻한 온도, 바로 배려와 관심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이 온도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39도의 열정을 쏟아도 상대방이 0도라면 그 관계는 결국 식어버린 미지근한 물이 될 뿐입니다. 서로가 비슷한 온도로 마주 볼 때 비로소 관계는 안락하고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온도로 기억할까? 차가운 얼음장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곁에만 있어도 훈훈해지는 난로 같은 사람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명예나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인간적인 흔적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경영하며 정말 수많은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천재들, 불꽃처럼 화려한 언변을 가진 승부사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사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의 온도를 더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날, 자신의 우산을 묵묵히 건네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던 젊은 사원,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동료의 책상 위에 조용히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쪽지를 두고 간 사람. 그들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제 기억 속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훨씬 더 길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박 대표처럼 돈으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픈 친구를 외면했던 그 친구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존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언젠가 다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팩트 폭행을 스스로에게 가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진짜 사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인생이 끝나도 남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부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진짜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새벽 저는 고요한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인생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느냐 하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어떤 온도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갓생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내 곁에 진심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부디 돈의 노예가 아닌 관계의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계산기만 두들기는 사람과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이제는 과감하게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할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루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돈의 주인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정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